지난번에는 제가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해야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강연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문화지능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IQ 검사 다 해보셨죠? 얼마나 나오셨어요? 100 이상 나오셨죠? 100 이상이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IQ가 높아야 성공한다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IQ가 100이 안 되는 친구가 반에 있으면 쟤는 이제 닭의 머리를 갖고 있고 뭐 소가 저 정도 IQ는 뭐 다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쟤는 소밖에 안 되고 뭐 닭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었지만 시대가 조금 흐르더니만 IQ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EQ다. 감성지수.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성이 없으면 IQ가 아무리 높아도 성공할 수 없는 시대라고 사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를 우리가 이미 진입을 한참 했죠. 앞으로 이제 20대 초반에 진입하신 청년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사시게 될 때가 되면은 그때는 뭐 세계화가 너무나도 당연한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오고 뭐 바글바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지능지수가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게 돼요. CQ, 그거를 영어로 Cultu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CQ라고 하는데 제가 이 강연 동안에는 문화지능지수라고 부를게요. 지수라는 건 이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점점 좀 높아질수록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히잡? 네, 히잡은 이제 머리에 쓰는 게 히잡이고 저 검은 옷은 아바야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옷인지 아시는 분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슬람 문화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슬람 국가도 여행도 아직 안 가보셨고 그러니까 문화지능이 지금은 이제 제로화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높여주셔야 아랍 항공사를 취업을 하든 아랍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옷들을 제가 또 입고 있는데요. 일단 재미로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카타르에 갔을 때요.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카타르 처음 이제 입성했을 때 아파트를 승무원 숙소 중에서 방이 3개고 거실 하나, 화장실 2개, 이제 부엌 하나가 이제 딸린 아파트를 하나를 주셔갖고 이제 제 방을 제가 혼자 쓰고 옆방을 우리 다른 여자친구가 튀니지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튀니지니까 이슬람 국가 친구잖아요. 카타르 자국민은 아니지만 이슬람 국가 친구니까 무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문화지능 지수가 거의 제로였기 때문에 카타르라는 나라도 처음 가봤고 이슬람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전혀 없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뚝 승무원이 돼가지고 어느 날 승무원이 갑자기 돼서 이슬람 문화권에 살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모르는 게 참 많았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추워서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슈퍼를 가가지고 이런 바닥에 까는 담요 같은 거를 찾은 거예요. 발이 시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침대 밑에 깔아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발을 딱 내리면 이제 발이 폭신폭신한 이런 담요에 딱 닿으니까 얼마나 발이 따뜻하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또 해서 겨울을 나야겠다 싶어서 슈퍼에 가니까 그런 이제 요만한 양탄자를 파는 거예요. 여기는 슈퍼에서 양탄자도 파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어보니까 또 가격도 얼마 안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한 3일째 양탄자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발을 그 양탄자에 떨구면서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왔다 갔다도 하고 화장실 나오면서 이제 물기가 있으면 거기다 물기도 닦고 이렇게 산 거예요. 3일을. 근데 우리 룸메이트가 지나가다 우연히 저의 그 행실들을 발견하더니 기겁을 하면서 막 그냥 아이가 다 그냥 흥분을 하면서 저의 양탄자를 빼앗아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양탄자가 아니라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쓰는 기도 매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어도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뭐랄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지 알았다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였고, 그죠? 따지고 보면 저도 성당에 다니지만 같은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런 악의 무리와 같은 짓을 했을까? 무지했기 때문이죠. 그 친구 그걸 빼앗아 가면서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성스러운 기도 매트니까 네 더러운 말로 함부로 밟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때는 문화진흥 지수가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를 조금 미웠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걔가 하는 건 다 눈에 가시였어, 집안에서. 청소를 뭐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눈에 가시였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눈에 가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주 악의 화근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와 저희 룸메이트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간에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정보도 없고 문화 차이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슬람 국가에 산다고 와놓고 거기서 일을 하러 와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화합하면서 친구가 되기까지 같이 한 집에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생각해보면 문화지능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민족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승객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까지는 나하고 다른 걸,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쟤는 나하고 틀려. 달라. 쟤는 음식을 손으로 먹어. 우리는 틀려. 어떻게 음식을 손으로 먹어? 왜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해? 다른 거죠. 근데 다른 건 그냥 다를 뿐이야. 그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 저 친구들은 어떻게 강아지를 먹어? 가끔 개도 먹고 술을 그렇게 잘 마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야근하면 술 먹고 밤새고 술 먹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술을 저렇게 무슨 매일 먹는 민족이 다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국에서 한국 사람들 르포를 제작하면서 한국의 음주 문화를 세상에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신기했겠어요. 게다가 무슬림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와 술을 가장 즐기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아마 게다가 개와 고양이까지 먹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고래를 먹는 민족들을 미개하다고 보나요? 사실 그런 건 문화 차이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문화 지능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에 자주 드나들고 우리도 아랍 여행 다니고 아랍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어때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해였구나. 그래, 미안하다. 이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미안해. 괜찮아. 이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 할랄 음식만 먹어. 그러니까 저 친구랑 밥 먹으러 식당을 예약할 때, 밥을 먹으러 만나기로 약속을 할 때는 할랄 음식점을 예약을 해야겠다. 저 친구랑 만날 때는 가볍게 맥주 한 잔 대신 홍차나 사이다를 마셔야겠다. 라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공부하잖아.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틀린 게 아니라 롱이 아니라 우리는 다를 뿐이니까 그 다른 것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관심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good. interest. 관심을 갖고 관심이 생기면 공부하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이게 뭐야? 의지. 점점 더 알고 싶은 어떤 의지, 관심과 의지. 그럼 관심과 의지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남학생을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강렬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연이 끝나고 전화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자신감 없으면 전화번호 물어볼 수 있나요? 그 친구 괜찮은데 그러고 집에 가겠죠. 자신감 없는 사람은 말도 못 걸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감 없는 남자가 어떻게 미인을 얻겠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 차이를
좁히는데 문화 지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그러니까 운전하는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브하는 역할에 어떤 의지, 관심,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다르다는 걸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똑같은 거야.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자존감. 내가 중요하니까 저 친구도 중요해. 저 친구들의 문화, 역사, 생활 방식, 기후도 다 중요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나도 중요하니까 쟤도 중요하고, 쟤도 중요하니까 나도 중요하고, 우리는 다 중요해. 자존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게 뭐냐면 지식, 날리지.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해야 하는 거죠. 문화 공부, 역사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 번째로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액션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중동 홈스테이나 여러 가지 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친구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런 문화지능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면 좋죠. 이거는 신라의 향가예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워보셨죠? 처용가라는 신라의 향가인데 이 향가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요.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달 밝은 서라벌에 우리 처용이 예쁜 부인을 방에 두고 이제 놀다가 들어왔는데 역신이 들어와서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춤을 췄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역신이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달아난, 처용 근처에 오지도 않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처용가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처용이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설이지만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역인이라는 설이 있고 그 신라의 괴릉 왕의 무덤을 이제 모신 그 근처에 경주 괴릉이 있어요. 이런 신라 38대 원성을 모신 괴릉이 무인석상. 이 사람도 서역인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연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페르시아 왕자 얘기하니까 약간 솔깃하시죠? 과거에 이건 어디까지는 설인데 98%를 우리가 믿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자가 예전에 우리 신라와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역을 활발하게 하던 당시에 선덕 여왕 때까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심지어 우리 신라의 첨성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 어떤 기술과 문화의 어떤 교류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어떤 왕자가 사실 도망을 치면서 실크로드의 끝이 어디냐면 신라. 그 신라를 바신라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바신라에 와보니까 신라 여자들이 너무 곱고 예쁜 거야.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때도 너무 예뻤던 거야. 선이 우아하고 여자들이 상냥하고 수줍어하고 너무 복사꽃처럼 피부가 밝고 예쁘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서 이 왕자가 이제 신라에 도착하니까 이제 왕실에서 왕과 공주들이 쭈루룩 나와가지고 배웅을 마중을 나왔는데 막내 공주한테 푹 빠져가지고 이 왕한테 막내 공주를 나에게 주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줄 수 없다. 네가 시험을 낼 테니까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 공주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떡하니 또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라의 그러니까 한국 여자와 신라 여인과 혼사가 왕실의 혼사가 페르시아 왕자와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이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면서 이란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역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간에 선조들 때부터 무수한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문화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또 옛날에는 언제 돌궐족, 돌궐이 뭐냐면 지금이 투르크거든요. 투르크죠. 그러니까 뭐냐면 터키 사람들을 얘기해요. 터키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이게 이제 우리가 고구려가 이렇게 아주 그냥 북방에서 아주 활개를 칠 때요. 이게 그때 당시 고구려인들의 용맹무쌍한 모습인데 이렇게 전쟁이 동궐, 서동궐 막 이렇게 벌어질 때 이 투르크족들이 우리나라 그 고구려 사람들 도와주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사실 우리는 이미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중동 붐, 뭔가 어떤 중동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왔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배워서 지식을 쌓아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문화지능 지수를 높이는 길이겠죠. 여기는 이제 제가 일하는 비행기에서 우리 그 중동 남녀들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다니고, 예전에 우리 그 양반은 곱주고 양말을 보여주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 품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라 수상의 스포츠를 할 때도 정장을 입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재밌죠? 또 이 여성이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인천공항에 이제 그 제일 카운터가 우리 카타르항공 카운터인데 여기서 카타르를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동 여인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남의 나라에 여행을 와서도 자신의 그 전통 의상을 입으면서 자신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였어요. 자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알라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이런 이제 카타르 사람들이 흥분했을 때 평상시엔 저렇게 여유 있게 수상스키도 정장을 입고 타지만 흥분했을 땐 이렇게 열정적으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수크 재래시장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이제 저녁에 여유를 즐기는 또 이런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 지능 지수를 카타르인들도 이렇게 높여주면서 우리의 사물놀이를 카타르 비보이들도 배워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어서 이런 사물놀이까지 배우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를 알겠죠.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고 좀 더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카타르의 코니스라는 그 해변가의 모습인데요. 낮과 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강연장에 가서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카타르하고 이 중동이 사막에 이렇게 낙타만 있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발달된 도시라는 거를 알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카타르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고 또 국왕이 있고 또 국왕의 패밀리 왕족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왕가의 모습인데 이 오른쪽에 계신 이 여성분은 쉐카 모자라고 국왕의 현재 어머님이세요. 굉장히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교육 표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중동판 힐러리라고 불리는 이런 훌륭한 그런 이제 국왕이 모이시고 우리나라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복궁에 오셨을 때 경복궁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직접 오셨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따님께서는 공주는 이 국왕이 낳은 이 딸은 여러 가지 고흐와 고갱의 아주 유명한 작품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며 뭉큐의 절규며 이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술 학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작품 한 번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요. 노르웨이를 가서 이 작품을 보고 그리고 모나리자를 한 번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막 파리를 가고 루브르 박물관을 막 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카타르는 오일이 지금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국가라서 갑자기 이제 오일 머니를 이제 많이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한 90세? 100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일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일 머니가 없어진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미술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미술 작품들을 카타르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먼 후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뭉크의 절규를 직접 보면서 미술 학도가 되기 위해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카타르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중동에 계신 기본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만 보더라도 문화 차이를 좁히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 지능 지수를 CQ를 점점 높인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인종들이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죠. 그렇죠? 다 더불어 잘 살면서 그 있는 그대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바로 CQ를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세계화가 필수화가 된 오늘의 시대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CQ를 높여주기 위해서, CQ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이제 국제 공용어가 되었지만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2외국어, 뭐 여러분 이슬람 항공사를 준비하시면 이슬람 문화는 물론이고 아랍어, 그다음에 뭐 프렌치, 뭐 스페니쉬 다양한 외국어들 공부하시면서 문화와 역사를 공부를 더불어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배낭여행이든 유럽 여행이든 많이 다니시면서 문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배경 지식들을 많이 넓히셔야 돼요. 해외 취업을 통해서 외항사 승무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세상이 제 무대라는 거, 또 세상이 여러분들의 무대라는 거. 그래서 어제는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문화지능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존감을 통해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지능도 더불어 높이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해외 취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문화지능지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인데요. 청춘들에게 남기고 싶으신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생존해 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문 같은 거예요. 그 문은 내가 열려고 하지 않아도 열리게끔 되어 있고, 그 문이 열리면 이제 벌어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 인생인데요. 너무나도 다행히 우리 신께서는, 하늘은, 우리 조물주께서는 삶과 죽음의 그 긴 과정을 인생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이 과정만큼은 우리 스스로 요리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꿈을 향해서 달려요, 포기하지 말아요, 뭐 이런 식상한 멘트보다도 방명록에 여러분께 한마디 남기자면, 살아있는 순간, 매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슴에 그 심장에서 올려나오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께서 최대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도 K무브 멘토링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외항사 승무원을 준비하는 예비 승무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매달 미션이라고 그래서 숙제도 내주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가 이제 코칭도 해드리는 거예요. 멘토링을 해드리는 건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떤 친구들은 숙제니까 그냥 마지못해 한둘 주줄, 또 안 하니까 또 하라고 그렇게 제가 카타르에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해도 겨우겨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이 멘토링을 왜 하는 건지, 왜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건지, 왜 여기 왜 아르바이트 때문에 그냥 강연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심심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때문에. 해외 취업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멘토링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직장일 바쁘고 이것저것 변명이나 핑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변명 대봐야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꿈을 이뤘고요. 여러분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 이건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운명의 어떤 그런 예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덜컥 받아서 태어났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아까 1강에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북한이 위협하고 강대국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사탕 발리, 뭐 위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그런 이제 판세들이요. 진짜가 아닌 사람은, 진짜가 아닌 나라는, 진짜 실력이 없는 국가와 민족과 그런 사람들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됐고 어떤 새로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그 과도기는 항상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춥고 힘들다면 좋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답게 열심히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순간에 더 감사함을 느끼고 꿈을 향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